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오랜만에 조금 만족할 만한, 오랜만에 정말로 만족할 만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세로 인해서 대형주의 강한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래도 요 근래에서는 가장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박스권 하단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자리였다. 근데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 추세가 완전히 우상향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기보다도 좀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플레 관련 중에서도 팜유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눌림이 나왔는데, 왜 팜유 인도네시아에서 왜 이거에 대해서 수출을 좀 제재를 했다가 재개를 또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좀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주식 종목들 팜유 요런 거를 볼 때 좀 더 편안하게 보고 좀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최근 어제 시장을 보시면은 메타버스 쪽으로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카카오도 같이 묶으면은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싹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이랑 같이 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팜유의 히스토리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일단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수급이 좀 좋다 보니까는 시장이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이 계속해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메이저 수급이 좀 받쳐줘야지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79.88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850에서 900포인트 이 사이에서 박스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879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900포인트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85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고 쫄 필요는 절대 없다. 오히려 8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더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시장이 내린다라고 해서 겁먹으면은 여러분들 될 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카카오가 오랜만에 정말 3%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카카오도 그렇고 대형주들도 그렇고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까지 크게 뒤통수는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RSI 30 이하권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반등 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반의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자주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엔터 컨텐츠, 웹툰, 디지털 아이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도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쪽에서 굉장히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카카오도 여기에 같이 좀 묻어갈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쪽도 진짜로 거의 다 바닥이기는 해요. 그래서 P2E가 나오고 위메이드, 위믹스가 흥행을 하면서 끝도 없이 성장할 것 같았던 메타버스 쪽이 미국의 로블록스, 이게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전기차에 만약에 테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로블록스, 이게 메타버스의 상징적인 기업인데, 메타버스에는 이제 로블록스가 이 종목의 주가가 거의 75%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국내 메타버스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70에서 거의 80% 수준까지 하락이 나왔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맥스트, 아이고
맥스트도 보면은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도 보면은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하락적인 폭이 크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로블록스가 하락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 만약에 뭐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쪽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같이 좀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데 이슈는 뭐 딱히 뭐 솔직히 뭐 별거는 없어요. 그냥 넷플릭스 자회사가 한국에 1억 달러 규모 영화 제작 투자한다 이런 건데, 이게 뭐 놀라울 만한 뉴스는 사실 아니에요. 한류 콘텐츠가 잘 팔리는 거야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고, 최근에 넷플릭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주가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를 당연히 확대를 하지 줄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올 만한 뉴스가 나온 건데, 워낙 이 메타버스 쪽이 바닥권이 기도 하고 지수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는 뭐 메타버스 쪽, 그 다음에 뭐 영화 드라마 제작사, VFX 특수기술, P2E 게임 쪽까지 두루두루 반등은 나오는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 여기 이만큼이 진짜 내려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다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주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항상 강조를 드렸던 두 종목이, 아까도 말씀을 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비트9까지. 그래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테마도 되기는 하지만 AR 쪽으로 삼성, 애플, 모멘텀 뉴스 하나 띄우고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다 보니까는 맥스트가 가다 보니까는 메타버스 쪽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의 위메이드, 뭐 위메이드 맥스, 코인으로는 뭐 위믹스, 얘네들이 거의 3개월, 이렇게 3개월이면은 한 분기를 쉰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수십 배 날아가면서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했잖아요. 그때 움직인 메타버스 테마주만 하더라도 정말로 최소 70에서 80 종목은 돼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맥스트가 있고, 알체라가 있고,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뭐 덱스터, MP, 핑거, 위지 윅 스튜디오 등등 해서 다양하게 있어요. 거의 뭐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는 뭐 과거에는 뭐 한피소프트라든지 뭐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고, 고르는 게 일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나마 지금 좀 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좀 꿈틀거렸던 것 중에서 좀 5에서 7% 정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과거에 탄력적이었던 것만 좀 찍어드리면은 옵티시스, 이게 좀 탄력적이고, FSN 요거까지 NFT 관련으로도 좀 묶이는 부분은 있는데, 딱 이 두 개가 그나마 조금은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오랜만에 메타버스 테마가 움직이니까 현기증 날 정도로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좀 찾기가 굉장히 좀 눈 아플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VIP 방에다가는 제가 좀 종목에 대해서 숨겨놓은 게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으로. 그래서 전형적인 메타버스 종목인데 요거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붙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VIP 방에다가는 따로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아무튼 메타버스 쪽은 뭐 지금 오늘 급등한 거 제외하고 5% 이하 오른 것 중에서 대충 골라도 솔직히 그냥 보유를 해도 엔간하면은 다 수익은 나실 거예요. 왜? 워낙 바닥권이기도 하고,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누가 하나 확진 스텝 중에 한 명이 확진이 걸리면은 뭐 이렇게 전부 다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영화 제작도 활발할 거고, 코로나 때문에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를 완성시켜 놓고 개봉을 못했던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주말에 저도 마동석 나오는 영화를 좀 보러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작들이 하나씩 나올 거고, 아바타 2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고 NFT 관련으로도 투자를 하는 모습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묶자고 하면은 같이 묶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바닥권에서 사서 끌고 가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심적으로나 좀 오래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메타버스가 아니라 카카오를 RSI 30 이하권에서 좀 샀다. 근데 평단이 뭐 여기서도 뭐 30 이하가 와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샀다라고 하면은 얼추 뭐 85,000원 뭐 86,000원에서 뭐 84,000원 이 사이에 좀 형성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83,000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막 고통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인플레 관련으로도 분명히 뭐 팜유 쪽으로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 좀 여러분들 광고 하나 보고 올게요. 자, 일단 제가 제2의 노터스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3개월 하시면은 뭐 이렇게 33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고, 1개월에 뭐 11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지금 선착순 10명이 아니라 5명 5자리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할 수 있고, 저는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는 뭐 주말이라고 해서 막 화내고 막 그러진 않아요.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셔서 저랑 같이 좀 재밌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터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노터스를 뭐 VIP 방에서는 44,000원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 길게 뭐 설명할 거 있나요?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랑 그 다음에 뭐 수익이 났던 인증, 이렇게만 보셔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100%의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드렸다. 아이고, 이런 거 말고 자, 이렇게 노터스 뭐 106%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도 하고 수익적인 부분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보면은 제가 VIP 방에다가 금요일 날 추천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온 칩스를 좀 추천을 드렸었어요.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어제 바로 상장한 좀 따끈따끈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온 칩스를 9시 21분에 여기 보면은 9시 21분 나오죠. 가온 칩스 22,000원 이하에서 잡아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도 이슈적인 부분, 지금 뭐 신규 상장은 제가 손을 잘 안 대는데 이슈가 이슈인지라 바이든이 삼성 온다는데 신규 상장한 반도체 종목이라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온 칩스를 22,000원에 9시 21분에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 뭐야, 수익 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분봉으로 딱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9시 21분, 자, 아이고, 자, 9시 21분에 저가가 21,800원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해서 35,000원 여기까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이 없으면은 뭐 안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온 칩스 27%의 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메리트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내용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되고 가격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되는데, 내용적인 거랑 가격적인 거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더 저랑 같이 하시면은 편할 수 있다. 가격이 싸서 뭐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좀 가격적인 부분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뭐 인플레 관련으로 뭐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안 하셨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뭐 인도네시아 팜유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수출 금지에 뿔난 인니 농민들 뭐 이렇게 기사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1개월 만에 팜유 수출 재개 이렇게 기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출 금지를 했다가 다시 수출을 재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좀 중요했냐, 요게 히스토리가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뭐 팜유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은 많아요. 뭐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고 굉장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 뭐 JC케미칼도 그렇고 샘표도 그렇고 샘표 식품도 그렇고 사조대림도 그렇고 누보도 그렇고, 아마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출 재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팜유 요 입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뭐 그 다음에 뭐 인플레 오르고, 여기서 또 안 쓰면 안 되니까 인플레, 아이고 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뭐 수출 재개한다 뭐 하니까 이쪽으로 좀 내려온 부분도 있고, 너무나도 뭐 전쟁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인플레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아니면 재건 쪽이 상승이 나왔다가 뭐 이런 왔다 갔다 뭐 시소 타듯이 뭐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는 왜 팜유 수출 금지령을 내렸냐, 이거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팜유니 뭐니 뭐 식용유가 어쩌고 대두가 어쩌고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당연히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리면은, 팜유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거 뭐 글자 잘 보여요 여러분들? 만약에 글자 안 보이면은 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이게 좀 어르신들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글자가 잘 안 보이면은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 보이면은 글자 크기를 키울 테니까 여러분들 뭐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물량의 거의 60%를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요. 팜유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지는 않아요. 그쵸? 자, 주로 쓰이는 게 어디? 라면 튀길 때, 그 다음에 뭐 과자, 빵, 커피 프림 좋아요. 커피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박자 커피가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초콜릿 이렇게 등등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각종 식료품들이 기름을 써야 할 때 거의 90% 이상은 팜유를 써요. 왜? 제일 싸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이 해바라기 씨유인데, 이거는 뭐 1위가 나란히 우크라이나 러시아니까 어차피 수급은 망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이 대두 즉 식용유죠. 그래서 팜유 얘기를 하려면은 정치 얘기를 또 조금 해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는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를 뭐 제가 함부로 발언했다가는 이게 막 악플 달리고 그래서 막 피곤해지니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코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의 임기가 2024년까지예요. 이번이 두 번째니까 인도네시아에는 5년 중임제예요. 그래서 5년씩 두 번을 해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미국은 4년 중임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요. 아무튼 2024년 2월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조코이가 사면인을 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조금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면은 당연히 뭐 개헌을 해야겠죠. 당연히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젊은 층들, 대학생이 주축으로 돼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당장은 개헌에 대한 저항이 너무 거세니까 코로나 핑계로 경제 회복이 급선무다라는 핑계로 조코이 플러스 집권 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1년에서 2년 유예하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총선을 한 날 1시에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연기가 되면은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도 자동으로 연기가 돼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국제 팜유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자국의 팜유를 해외로 다 수출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주식이 뭐냐면은 나시고랭이라고 일종의 볶음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남아 놀러 갔다 오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태국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시고랭 이게 볶음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그리고 미고랭 이거는 볶음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주식이에요. 그래서 밥이든 면이든 전 국민이 볶아야 되니까 팜유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만약에 이 팜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민심이 당연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죠. 집권 여당이랑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국 내 팜유 가격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팜유 업자들은 더더욱 국내에 팔면 마진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팔면은 두세 배 받는데 국내에 유통을 하기가 싫어지죠. 마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침을 정해서 20%만 국내 유통을 하면은
80%는 수출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제안을 하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국민 수준, 그 다음에 나라의 부정부패가 세계 최하위권이에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한테 뭐 뒷돈을 찔러주면은 100% 수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뭐 아무튼 인도네시아 자국 내 팜유는 계속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전면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가했다가는 또 뒷돈 찔러놓고 수출 어마어마하게 할 테니까 아예 이거를 못하게 싹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디젤, 이거는 제가 2년 전부터 뭐 죽어라 추천을 드렸던 게 JC 케미칼인데, 브리핑을 하면서도 저는 VIP 방에다가는 정말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게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디젤에 섞어서 쓰도록 하는 건데, 세계적으로 그 의무 혼밥 비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도네시아 자국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밀던 거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고 있고, 팜유 2위 국가가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도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 그 다음에 뭐 바이오 디젤, 힘든 말레이시아 등 이렇게 당분간 팜유 가격이 조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결국에는 요식업계, 그 다음에 식품 회사들, 각종 라면, 과자, 초콜릿 등등 만드는 회사들의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는 해제가 되어도 그렇다고 바로 가격이 잡히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국내 식용유 수급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큰 그림, 세계 팜유 부족 현상을 보는 거지, 국내에서 뭐 가정용 요식업계 뭐 식용유 부족 사태는 아마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히스토리를 알고 접근을 하는 거랑, 히스토리를 모르고 아이고 저기서 옆에서 뭐 사라고 추천을 해서 사는 거랑은 느낌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내가 접근을 하고 차트를 보는 거랑, 그냥 무작정 옆에서 누가 저거 사래, 내용도 몰라, 차트도 몰라,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도움이 조금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영상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좀 이슈적인 부분이랑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2차전지 관련으로도 한번 또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내일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